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게임 대역전재판 2부 1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 귀찮은데 잠깐만요. 저번 주에 홈즈가 공표하지 말라고 했던 자기네들만 아는 이야기 막 해갖고는 뭔 소리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유저들도 모르는 비밀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갖고 어떤 연극하는 남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고, 또 용의자로 소세키 씨가 무죄를 받자마자 용의자로 또 몰려갔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 사건에 대해 게리뎁 씨가 시체를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태물 배우는 매일 아침 정확히 5시에 일어나니까 엄청 일찍 일어나네. 오전 아침은 5시 반이 돼도, 오늘 아침은 5시 반이 돼도 방에 난방이 켜지지 않더군요. 게다가 문을 노크해도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문을 부수고 사건을 발견하셨던 거로군요. 간색 나쁜 일본인에게 부탁해서 걷어차도록 했죠. 하지만 고작 30분 늦잠 잔 건데 부수신 거네요, 문을? 정말입니다. 그 정도였다면 저는 매일 아침 나로드님이 방문에 걷어차야 합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었나? 뭔가 아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늦으니까요. 뭐지? 게리뎁 씨? 지금 눈을 피하는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로군요? 저기 피해자분은 패텐시 씨라고 하죠? 네, 윌리엄 패텐시. 석 달 전부터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오래 입주한 사람이 없네요. 다들 입주한 지 별로 안 된 사람들 뿐이네. 어떤 분이십니까, 패텐시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뱅이죠. 여기 집은 다 가난뱅이만 사는구나. 애초에 저희 하숙집은 방세가 싼 것만이 장점이니까요. 이런 하숙집에서 기쁘게 사는 건 가난뱅이나 별난 사람밖에 없죠. 소세키 씨는 별난 사람일지도 모르겠네. 게다가 뭐였더라? 녀석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연구? 그래, 셰익스피어다. 셰익스피어. 저도 겨울의 긴 밤중에 읽었었죠. 로미오와 햄릿이라든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고전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옹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이 번안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또 이상한 이름으로 번안을 했나 보네. 셰익스피어가 사옹으로, 그건 너무 줄였네요.
소새끼는 영문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잘 맞았을 거다. 셰익스피어론 의견 차이로 살인 이런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나루호도님 실례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 재판이 끝난 뒤로 오늘 아침까지 뭔가 신경 쓰이는 건 없으셨습니까? 그렇군요. 우리 집에 돌아온 건 오후 6시경. 눈이 내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퇴물 배우는 외출해서 부재중 같았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었던 걸까? 저는 뭔가를 할 기운이 안 나서 멍하니 난로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물 배우가 방에 돌아온 건 분명 오후 8시가 지났을 때였죠. 그리고 적어도 오전 1시까지는 살아 있었으니까요. 오전 1시까지 살아있다고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거겠죠. 저는 자버려서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오전 1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4시간밖에 안 자는 건데 사람인가? 뭐가 신기한데? 어떻게 4시간밖에 안 주무시죠? 저는 그렇게 하면은 몸 부셔질 것 같던데 요새. 안 그래도 요새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는 예민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끔찍할 것 같은데. 게리뎀님은 어젯밤 계속 방 안에 계셨던 거죠? 보시는 대로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내려가는 건 무리니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까? 1층에 살고 계신 피해자의 귀가 시간이나 살아있었던 시간을. 아! 1편에선 안 나오는 표정이네요. 확실히 난방을 보고 알았나? 난방 시간을 막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던데 1층 소리가 3층까지 들릴 리도 없고 이 집주인 어쩌면 엿보는 취미가 실례요. 저는 긍지 높은 군인입니다. 그런 하찮은 학생들을 엿볼 리가 있겠습니까? 하찮은이라고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 보면은 진짜 관심이 있어갖고 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관음증이 있으신가요? 가스입니다. 가스가 알려준 겁니다. 가스? 말입니까? 가스는 말해준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럴 수 있죠.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지. 가스는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게리뎁씨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저씨 생각해보면은 1편에서 되게 주변 시선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인스타 했으면은 굉장히 피곤하게 살 스타일이던데 엿보실 수도 있지. 다른 층 주민의 상황을 가스로 알 수 있다는 것. 아시겠지만 가스는 가스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저택의 방은 전부 한 개의 가스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스회사는 그 관으로 가스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
이 방에서 지금 가스램프에 불을 켰다고 해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야 물론 이 방이 확 밝아지겠지요? 그 말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그 이외의 방의 램프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램프가 어두워진다? 램프에 불을 붙일 때 일시적으로 대량의 가스를 소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관 안에 가스의 양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두워진다. 그렇게 된 걸지도요? 그렇군요. 나루호도네. 모든 가스관은 이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걸로 저택 안에 불빛이 어두워지는 건가요? 이 주변은 가스회사의 설비도 낡았으니까요. 가스관을 지나는 가스의 양도 꽤 적다던가. 반대로 이 방의 램프를 끄면 다른 방의 램프는 확 밝아집니다. 그렇군요. 즉 가스램프의 불이 흔들리는 걸 보면 다른 방의 가스상을 알 수 있군요. 소세키 씨는 집에 없었나? 법정이 끝나고 유치장에 있었으려나? 귀가를 했다면은 누구의 불인지 몰랐을 텐데. 그렇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왔을 때나 잠들 때 반드시 할 일이라면 가스등이나 가스 스토브에 불을 넣거나 끄는 것이니까요. 과연 1층, 2층 각각 가스양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하수생들의 생활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변태 같네요. 어쩐지 굉장히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다행이군요.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요. 게다가 신경 쓰이는 건 그렇게까지 해서 왜 집주인이 하숙생의 생활을 감시하는 걸까?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메이드복 입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로 이 근처에 신경 쓰이는 건 다 조사했네요. 마지막으로 구치소의 소세키 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넵. 깨진 게 좀 정리가 됐네? 야, 여기는 깨져 있구나. 이걸 보니 마이한데 전장이 생각나는군. 적으로 둘러싸여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는 맹렬한 폭격을 받고 호되게 당하고 퇴각했지요. 순간적으로 역전할 줄 알았습니다만 저의 군인으로서의 경험상 한마디 말하자면 이젠 끝이다 라는 때는 기본적으로 이젠 끝인 겁니다. 사건 조사 중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네요. 구치소로 가봅시다. 왜 벽 보고 서 있지? 황사님이 뭐 반성할 때까지 벽 보고 서 있으라 그랬나? 수에키님 드디어 취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나로도 유학생 대리! 넵.
녀석은 정말 망령인가? 소생을 저주하는 악령 같은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물론 홈즈 씨 말씀인가요? 홈즈님께서는 명탐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녀석이 저주받은 추리 덕에 소생은 또 저주받은 인생이노라. 그 저주에 대해서는 어쩐지 마음이 아프네. 나루도님도 매우 재밌어 하시면서 참가하셨으니까요. 그 추리에 하지만 좋은 뉴스도 있어요. 오! 돌아가신 줄 알았던 피해자님께서 놀랍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거 같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그런 느낌.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햄릿의 그 4대 비극이 아니지 않나? 뭐 아까 전에 그 게리데 아저씨도 책 제목을 잘못 말했으니까 일부러 노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걸로 최악의 용의는 살인미수에서 그칠 테니까요. 뭐랄까 다행이네요, 조세키씨. 좋지 않소. 그렇다면 소영은 어째서 이곳에서 이런 꼴을. 내 놈이 한 짓이 자백해라, 살인자놈. 그 수염은 뭐냐? No, I don't. 소세키씨, 이 어찌 제멋대로인 피해자요. 계산할 거라면 처음부터 죽지 마라. 이게 우유부단이야? 아마도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뭐 확실히 되살아나는 건 다행이요. 어젯밤의 경로는 즐거웠어. 그게 마지막이었다면 소생도 쓸쓸했을 것이오. 근데 창세 때문에 창문도 없는 집에서, 창문도 없는 방에서 스토브 가스 트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자다 죽는 거 아닌가? 에? 눈빛이 돌아왔어. 여기 소세키씨, 설마 어젯밤 만나신 겁니까? 피해자 페텐시 씨와? 묵비권을 행사하겠소. 변호사를 불러주시오. 이미 와 있습니다. 소세키씨, 말해 주시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오. 당장 말하시오. 그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 그럼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 어제의 그 저주받은 재판, 소생 정말로 감사하고 있소. 비리디언 씨가 소세키 씨의 하숙집 앞에 도로에서 찔렸던 그 사건. 굉장히 어제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소생 터벅터벅 하숙집으로 돌아왔소만, 그날 밤 분명 9시가 넘어 페텐시 씨의 방에 간 것이외다. 그러면은 초세키 씨도 집에서 가스를 썼을 텐데, 게리뎁 씨는 뭐 밝기가 줄어드는 양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어느 방에서 가스를 썼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피해자 페텐시 씨의 방에 가셨던 겁니까? 소스키 씨는? 역시
아니 소생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 유쾌한 신사의 방에 방문한 것도 어젯밤이 처음이었어. 처음이었다고요? 그럼 어째서 피해자의 방을 방문하신 겁니까? 처음인데? 하숙집에 돌아왔을 때 잠시 서서 이야기하다 논쟁이 붙었는데 마침 그는 나가던 참이라 그 자리에선 거기서 헤어졌어. 게리 립시도 말했었지. 피해자는 밤 8시 넘어 돌아왔다. 수생은 9시쯤 방문했어. 간단한 선물로 아끼던 홍차를 들고서. 현장에 있던 홍차는 소세키 씨가 가지고 온 것이었군요. 그리고 역시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해 문학적인 토론을 하셨던 겁니까? 잠시만요. 하숙집에 돌아왔을 때 잠시 서서 이야기하다 논쟁에 붙었어. 그럼 6시쯤에 돌아왔단 소리인가? 아까 게리뎁 씨는 6시쯤에 집에 돌아왔었다 그랬거든요. 서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8시쯤 집에 돌아와서 9시에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려나? 그리고 역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해 문학적인 토론을 하셨던 겁니까? 그 말대로 그야말로 명안이시오. 로미오와 줄리엣 어느 쪽이 강한가?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었어. 어쩜 4억만세. 그 토론이 격렬해져서 홍차에 독을 넣고 말았다라는 건 절대 그건 결코 아니외다. 줄리엣 파인 소생이 승리를 거머쥐어 베텐시 씨의 방을 떠났을 땐 그 유쾌한 신사는 살아있었어. 이 소생 천지신명께 맹세코. 소세키 씨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주받았다. 확실히 예전에도 말했던 것 같소만. 이 영국 제국에 온 지 1년. 여기는 이 소생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소.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신 거군요. 주위를 둘러보면 외국인 천지 모두가 소생을 보고 비웃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소생은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어. 차츰 방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몇 번의 이사를 거쳐 드디어 일주일 전 그 하숙집에 이사했어. 하지만 어째서 그 방으로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만 방값이 쌌어. 또 돈이 없는 소생이 눈을 부라릴 정도로. 방값이? 물론 이유가 있었어. 저주받았으니까 말이오. 저주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실은 소생이 사는 방 전에 살던 사람이 막 죽은 참이었어. 네? 아직 젊은 청년이었으나 어느 아침 의문사를 맞았다던가. 그런 사연 있는 방 별로 살고 싶지 않네요. 소생도 그렇소. 부동산 주인에게 추천받았을 때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책을 살 욕심에 사연 있는 방도 환영한 것이외다. 그걸 깨달은 소생, 그날 바로 번개와 같은 속도로 계약한 것이외다. 씩씩한 건지 아닌 건지. 하지만 그 방에 이사하고 나서 소생은 알게 된 것이오. 사연 말입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하숙집의 사연이란? 처음에 느꼈던 건 시선이었어.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게리뎁시 아니에요? 그건 그 기분 탓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소생 탓이 아닌 것은 확실했어. 자물쇠를 바꿔 달고 그 이후 가위에 눌리게 된 것이다. 가위에 눌렸다라는 건 안 좋은 꿈을 꿨다든지, 그 방에 죽은 망자들이 자고 있던 소생을 덮쳐선 목을 조른 것이오. 그건 끔찍하네요. 생각해보면 어젯밤도 그랬어. 페텐시 씨가 맹독에 괴로워하던 그날 밤, 소생 또한 망령의 손에 의해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오. 한시라도 빨리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고 단언합니다. 소생도 그리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소생을 찾고 있어. 다음 사연이 있는 방을. 일본에 돌아갈 거 아니었어. 될 수 있으면 사연은 일단 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세키님 자신이 사연이 되실지도. 호달달달. 지금 한마디 꽤 충격이 컸나 본데? 실은 하숙집의 저주에 대해서 미스터 집주인도 신경 쓰고 있어. 게리뎁 씨가? 사람이 죽어가는 하숙집이 되면 새들어 살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오. 확실히 적어도 새들어 살 생각은 들지 않네요. 아, 어쩌면 게리님께서 가스램프의 불꽃으로 하숙생들의 상태를 살피는 건 하숙생 모두가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군요. 오, 그런 이유에서. 오, 흥미롭다. 저택의 가스관을 지나는 가스향. 다른 층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이오? 그 가스램프의 불꽃이란 거? 아니요. 소세키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어도 소생과 잔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렸소만. 어쨌든 피자 페텐시 씨는 살아있으니까요. 나중에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리 되길 빌겠소. 잠깐 괜찮나? 엄지손가락 아저씨, 지금 당신들이 한 이야기 말이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단 말. 어느 쪽부터 듣고 싶나? 당연히 나쁜 뉴스부터 듣길 원하오. 나도. 희망은 마지막에 질린다. 그것이 소생의 좌우명이오. 좋다. 그렇다면 굳이 좋은 뉴스부터 말해주지. 나니? 아니, 그게 이쪽부터 말하는 게 편하거든. 왜 물어봤어? 그럼 처음부터 묻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오. 방금 피해자가 눈을 떴다. 그 무시무시한 순간이라면 저희도 봤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중이다. 어쩜 다행이네요, 수세키님. 이걸로 묘한 용의도 울려 집에 나갈 수 없어. 그게 말이지.
나쁜 소식 뭔데? 배텐시 씨는 어젯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물을 고발했다. 설마 고발? 설마? 그래 당신이야, 미스 소새끼. 허허? 나는 어젯밤 감미로운 독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했느니라. 증오스러운 범인이야말로 베키 나츠메이니라. 뭐라고요? 그러니 그런 거로 예정대로 당신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각오해 두시지. 카카테고이. 카카테고이 맞나? 그건 덤벼라구나. 이렇게 또다시 스웨키 씨는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다. 저주를 받았든 운이 나쁘든 내가 선택한 길은 변함없어. 내일 재판에 서서 스웨키 씨의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것. 드즈쿠 계속. 제가 지금 목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목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어떤 걸 보시는 거죠? 아, 이 플레이 하셨던 거요? 2월 22일 오전 9시 23분 올드베일리 피고인 대기실. 콩월 콩콩일이네. 올드베일리 대법정. 여전히 묘한 분위기네. 근데 개짜 씹는 중이 뭐지? 짜게 씹는다는 뜻인가? 뭔가 뭔가 있나 보네요. 뱃속 깊은 찬 기운이 스며오는데 왠지 열기를 띠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찬바람이 배에 들어온다는 건가? 설마 이렇게나 빨리 이곳으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건 소생이 할 말이오. 안녕하시오. 오, 기운이 넘치시네요. 아, 쇠키씨. 안녕하세요. 고생. 이 대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고작 이틀 전 비리디언 씨가 등 뒤를 찔려 죽을 뻔한 사건 말인가? 그런데 어제 아침 새로운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은 이런 꼴이라니. 이렇게나 빨리. 확실히 저주받았다는 말이 딱 맞네. 사실 둘 다 죽인 거 아니야? 나루호두님, 큰일입니다. 아, 어머나. 스웨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의뢰인을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차분한 척 하는 건가?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오.
그래서 큰일이라니. 무엇이오? 미코토바 법무조사공.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건 소름 끼치도록 큰 목소리였어. 길을 뚫고 들어올 정도였구려. 죄송합니다. 괜찮으니 스사토씨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법정 아무래도 검사석에 서는 건 또 그 녀석이야? 바로 그 반직스경인 것 같습니다. 반직스경. 으악! 뭐라고? 올드베일리의 사신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전설의 검사. 무서운 전설의 검사라기에는 인상만 팍팍 쓰고 뭐 딱히 하는 건 없지, 지켜만 보다가 꼽주는 거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틀 전 나와 수에키 씨는 사신의 추궁에 몇 번이나 궁지에 몰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신히 무죄를 받아냈었는데 맞아요. 솔직히 너무 변호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변호가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지? 신문? 여튼 너무 민밍해. 정확합니다. 뭔가 꼽주는 거밖에 안 하고. 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반지스경의 법정에선 피고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한 번 구원받았잖아.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걱정하지 마. 네, 아무리 판결이 무죄라 해도 마지막엔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그래, 우리는 한번 그 부조리한 결말을 경험했다. 우리가 변화 피고인의 너무나 끔찍한 최후를. 그 얼음장 같은 눈빛 다시 쏘일 줄이야. 저주해야 할 건 나인가 악령인가 아니면 사신인가. 아마절명. 기대감이 아주 약간 느껴지네요. 절명하고 싶으신가? 기대감이 왜 느껴지지? 나로도 유학생 대리. 넵. 소생은 무죄요. 그걸 믿어주시오. 기공만은. 이 손동작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손동작 너무 수갑 찰 것 같은 손동작인데 조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안녕하세요, 해천선님. 반갑습니다. 저는 유재가 맞습니다. 잘생긴 제.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 하긴 허락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그렇게 비호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락해주지 않았을까요? 맞아, 우리 지금 20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 빨리 들어가야 돼, 법정에. 홈즈가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셨다면 어쩌면 저도 모르게 기댈지도 모릅니다. 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 순간 저희는 진지도 몰라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그런 거에 막 난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 하긴 민감한 분들이 계시니까. 나루호도님, 그 말대로요. 정말인지 그 말이 맞소. 잘 말했구려. 나루호도 유학생 대리. 솔직히 소이키 씨는 이걸 홈즈가 싫으니까 안 와서 다행이다 이런 거구나. 오케이. 아소그의 혼이 담긴 이 일본도에 걸고 일본 제국에서 온 변호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습니다. 맞아요. 그 약간 병에 시달렸다고 하셨잖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했었다고. 게리뎁 씨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왕폐하의 이름 아래 여기서 개정을 선언합니다. 늘 하던 거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왜 입을 가리고 계시죠? 뭐 먹고 있나? 일본인이요? 기공에게 필요한 건 준비가 아니다. 또 시작이지. 또 시작. 그 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들인 가구다. 역시 느껴져. 기분 탓이 아니야. 반지 스경이 우리 일본인에 대한 강렬한 적이. 바로 그 반지 스경이 사실이라고 불린 것은 과거의 일. 차가우시네. 최근 몇 년 법정을 떠나 검사석에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왔다. 하필이면. 방금 전에 나루오도가 한 대사랑 조금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인이 변호를 한다니까? 뭐? 일본인이 변호를 한다고? 그럼 내가 복귀를 해야겠어. 이러면서 돌아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가선 법정에 일본인을 증오하는 전설의 사신 의문투성이의 검사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싸움에 집중해야 해. 그리고 그대들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도의 시민 중에 선택받은 양식 있는 6인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전작에서 분명 수도 인원 중에 랜덤으로 돌려갖고는 6명 뽑는다 그랬는데 나왔던 사람 또 나오고 나왔던 사람 또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처음 보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 약간 인종 자체가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10시부터 중역회의예요. 지금 당장 끝내주실 순 없을까요? 정말인지 오늘 중으로 15실링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신이시여. 이 해외인어인 양에게 다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그들의 편결이 완전히 일치했을 때 최종 편결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이 피고인은 지금부터 이틀 전에도 심리를 받았다. 따라서 배심원도 가능한 이틀 전과 같은 자들로 보완했다. 왜죠? 이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러면? 반지스 겸 모두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배심원이여, 제군을 책망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틀 전 그 일본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결과가 이것이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기는커녕 회계는 잘못은 저질렀을 때 회개를 하는 거지. 저희는 무죄를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이 수도에서 이번에야말로 무시무시한 흉행을 저질렀다. 그 하숙집에서 죄도 없는 영국인을 살해하려고 했지. 그럼 검찰 측은 첫 증인의 입정을 요청한다. 현장을 지휘한 형사와 피고인 본인을 여기로 감티하시겠다. 증인 이름과 직업을 넵 엄지손가락 아저씨, 스코틀랜드 야드의 강력한 병사입니다. 수생, 나 아침에 소세키요. 정부에서 영국의 언어를 연구하라 라는 명을 받은 유학생이요. 피고인이요. 넵, 카카. 그대는 분명 본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이게 무죄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마치 어제 일처럼 확실히 기억납니다만 진짜로 이틀도 지나지 않았으니 어제 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군. 소생이라고 서 있고 싶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오만. 그럼 형사, 먼저 사건 설명을 부탁하지. 알겠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세가? 독약을 먹고 쓰러졌는데 다리를 저렇게 왜 쭉 앞으로 펴면서 쓰러졌을까? 현장은 피고인의 하숙집인 게리듭시 저택 그 1층. 피해자 윌리엄 패텐시 씨의 방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피고인은 패텐시 씨의 방을 방문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맹독인 스트리크닌에 의해 중독으로 자신의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문을 부수고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방문은 잠겨 있었다는 거로군요. 그렇다. 현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출입은 불가능했다. 피해자 패텐시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저 또한 현장에서 입회해서 사건 발견 직후의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오른손에 원래 잔을 들고 있지 않았나? 왜 포크를 들고 있지? 원래 잔 아니었나? 포크로 바뀌어 있네요. 아까도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나? 그리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라 해야 할지 죽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발견자 모두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을 증거품으로 수리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네네네네네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이 있습니까? 그 하숙집은 악령에게 저주받았어. 뭐라고요? 악령? 소생의 하숙집에선 기괴한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어. 소생. 이전에 살던 학생은 의문사. 하숙집 앞에서 여성이 칼에 찔리고 소생이 이후은 독을 마시고, 그리고 소생도 일이 보여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 죽을 뻔? 무슨 말씀이신지.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도 그랬어. 해텐 시공의 방에서 돌아간 후 가스 스토브에 불을 잔뜩 태우고 침대에 들어가고 나서 잠시 후 어느샌가 가스 스토브에 불이 꺼지고 수생은 아무것도 모르게 죽을 뻔했어. 잘 때는 가스 스토브를 꺼놔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웠단 말이오. 심지어 콧물이 얼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벌벌 떨던 소생이 이웃에게 독을 먹였다니. 대체 어디까지 소생은 저주받은 것인가? 좋습니다. 대강 상황은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한 가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치명적? 피해자 페텐시 씨는 이미 의식을 되찾아 진범을 고발했다. 맹독은 당시 그날 밤 마셨던 홍차 안에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홍차야말로 흉악한 피고인이 들고 온 것이었다고. 뭐라고요? 정숙히. 그래,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소혜키 씨가 무죄라면 어째서 피해자는 그런 고발을 한 걸까? 어떻습니까, 피고인? 지금의 고발에 대해서. 그날 밤 확실히 뜨거운 차를 들고 그놈의 방을 방문했었죠. 공동수도는 얼어붙어 있어서 일부러 물을 사와 데웠는데, 그런데 이 무슨 꼴인가? 이제 평생 차는 끓이지 않겠소. 공동수도가 얼어붙어 있었다? 처음 듣는 정보네요. 거기까지. 영국의 법정에서는 최소 한 번 정치에게 신문의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반직스경. 본부대로.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네. 그날 밤 9시경 홍차를 들고 그놈의 방을 확실히 방문했어. 뜨거운 홍차에 뜨거운 문학론. 그리고 소생은 오후 11시에 방으로 돌아왔어. 그놈은 자기 손으로 방문을 잠갔어. 즉 소생의 홍차는 무죄란 말이오. 스트리크닌은 지효성 독이다. 마셔도 바로 죽지 않지. 피해자는 방문을 잠글 수 있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확실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요. 저기 지금 증언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소새끼님께서 홍차는 무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홍차에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것이 실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니? 뭐라고요? 홍차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흥분하지 마라 일본어.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 자 안에 홍차가 남아있지 않았나요? 홍차에 뭐 가루가 없었나요? 한 장의 컵과 포트 안에 홍차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주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개걸스럽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셔버렸어. 그럴 수 있어? 홍차 가루를 보통 그 주연자에 넣어서 넣을 텐데 그러면은 그것까지 마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현재의 기술로는 그 상태에서 독을 검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홍차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피해자 본인은 사건 당일 밤 홍차 말고는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상황은 알았습니다. 변호인이요? 배심원들을 보아라. 네? 전해져 오겠지? 그들의 무언의 주장, 유죄의 목소리가. 이걸로 내 놈의 의뢰인의 극형은 거의 정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 기공은 잠시 후 동포의 죽음을 빼앗게 될 것이다. 6명의 배심원들의 찌를 듯한 시선이 느껴져. 그렇다 해도 나는 고개를 굽힐 수 없어. 늘 하던 거 하죠. 이젠 일상이야. 그날 밤 9시경 홍차를 들고 잠깐! 왜 가셨습니까? 피해자와는 친했습니까? 친하지 않았소. Never and ever. 필사적으로 부정할 것까진. 그러고 보니 어제서 피해자의 방을 방문하셨던 겁니다. 패텐시 씨는 꽤 건방진 문학 연구가였어. 같은 영문학의 연구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토론을 나눌 때가 있었어. 일본인이여 영국 문학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 리가 없지만 좀 이해할 수도 있잖아. 그럼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에도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건가요? 그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하숙집으로 돌아왔소만. 사실 그렇긴 해요.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근데 재판을 하고 돌아가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나? 그냥 나 같으면은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잤을 것 같은데. 저는 6시경 하숙집 앞에서 패텐시 씨와 만났어. 왜냐면 그때 그는 잠깐 어디에 가려고 했던 참이었던
듯하여. 9시부터 그날 방에서 토론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었어. 나쁜 생각 따위 요만큼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어. Never, ever. 너무 필사적으로 부정하시는 게 아닌지. 셰익스피어가 지났다는 게 이제 셰익스피어 소설도 한 오래된 이야기니까 이해를 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확실히 당시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전이면 더 어렵겠지. 잠깐! 2시간 정도 대화를 했다. 문학론 확실히. 주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었죠? 네, 그렇소. 대체 로미오와 줄리엣은 왜 자꾸 나오는 거냐고. 로미오와 줄리엣? 누가 더 강한가? 그러고 보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것이 결국 실제로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냐고 해서 싸워보았어. 물론 그레코로만 레슬링 시합 스타일로. 네? 페텐시 씨의 방에는 그를 위한 의상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었어. 진짜로라니 설마 입으신 겁니까 그 의상? 그러니까 남자 2명이서 엄청나게 추운 겨울밤에 문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레슬링을 했다. 그놈의 로미오, 소생은 줄리엣. 아, 심지어 소세키 씨가 줄리엣이었어? 정말 문학이란 거는 어렵네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네. 애초에 그 남자는 가난해서 차도 못 마신다고 들었어. 확실히 피해자의 방에는 홍찬잎이 보이지 않았지. 소생은 소소하게 대접할 생각이었는데 어째서 이리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오. 소생의 붉은 차가 무죄라는 것은 명백하잖소.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문을 잠갔다. 잠깐! 근데 왜 나는 무죄가 아니라 홍차는 무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뭔가 홍차에 의미가 있나? 그래, 이 녀석들 바닥에 포트의 바닥까지 핥은 것처럼 마셨던 모양이야.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었으면 그걸로 검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수세키 씨는 11시에 방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 말대로 인지 신명께 맹세코.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우스집 주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 피고인이 방으로 돌아온 건 오후 11시쯤이었다. 어째서 집주인은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게 말이죠. 램프의 불이 가르쳐줬다라고. 램프? 방에 들어가서 가스를 쓰면 집 안의 램프의 불이 잠깐 흔들린다. 집주인 게리 데비님은 그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죠? 소생은 알고 있어. 그놈의 방 열쇠는 한 개뿐. 즉 그놈이 직접 방문을 안에서 잠갔을 것이외다. 확실히 그건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생의 홍차는 무죄라고 증명된 것이오. 마시면 죽는다. 그것이 맹독이니 말이오. 아, 이제 슬슬 졸리다. 스트리크닌? 좀 읽어볼게요. 왜 의사 소견서가 없지? 잠깐! 그럼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적용 후 약 30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 심한 경련, 마비가 일어난. 이에 꼭 호흡이 마비돼 죽는다고 하더고. 한 가지 의문. 지금 시체가 굉장히 편한 자세를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독극물이면은 가슴을 움켜잡고 굉장히 아파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갔단 말이죠. 이거 뭔가 이상해. 체내에 들어간 지 30분 후에 독성을 발휘한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독약이 있었구나. 피고인이 돌아간 뒤 문을 잠그기에는 충분히 세련되는 진짜 수액기가 용의선상에 올라야 했나? 여기에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의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인 이외에 범인은 있을 수 없다, 이 기록이 말해주고 있지요. 좋아요, 드디어 들어왔구나. 글씨 쓰여져 있습니다. 지효성 맹독. 위험하네.
기절의 원인. 독극물 스트리크닌 미량 복용. 음독 후 30분 후에 급격한 독성 발휘. 독은 홍차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표본을 채취할 수 없어 검출 불가능. 음독은 21일 오전 1시 30분경. 그럼 완전 새벽인데 수세키 씨는 11시쯤에 방에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완전 나중이네요. 기절했을 당시의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시계의 시간으로 특정. 세종시계가 그 1시 반에 망가졌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독극물이 담긴 용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잠깐! 아무 문제도 피고인은 아까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맹독에 의한 발각으로 문을 잠글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소. 소생과 소생의 차는 무해하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이거는 읽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나도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증언은 여기까지인가? 오, 뭐지? 사토시 뭘 생각했지? 수세키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본인의 결백을 말하고 계신데 형사님께서 냉정하게 그것을 짓밟는 것이 몹시 화가 납니다. 그렉슨 형사에게 모순 찾아내라. 일단 졸리기도 하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좀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꾸 졸려서 눈이 감깁니다. 일단 녹화를 끊고